안녕하세요. 드래곤 토질교사입니다. 129회 건설안전기술사 강평과 함께 용어 정의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회 시험 보신 모든 분들께 합격의 행운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용어 정의 첫 번째 1교시 건설안전기술사입니다. 10문제를 고르는 문제가 되겠고요. 기하안전평가, 기하안전영향평가라는 용어 정의가 기하안전평가로 바뀌었다는 거, 기하안전평가의 종류, 평가 항목, 평가 방법, 승인기관장의 재협의 요청 대상, 굴착기를 이용한 인양작업 허용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는 2022년 10월에 개정된 내용들, 산안법에 대한 규정, 제정된 내용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건설기술진흥법상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해야 하는 가설구조물과 관계 전문가의 요건. 네 번째, 건설공사의 임시 소방시설과 화재감시자의 배치 기준 업무입니다. 128회 3번 문제 용어 정의에 나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ASD 허용능력 설계법과 극한강도 설계법을 비교하고 설계하중 재료 특성, 안전확보 기준을 설명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번은 인간의 통제 정도에 따른 인간-기계 체계의 분류, 자동체계, 반자동체계, 자동체계가 되겠습니다. 1번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작업 중지 조치사항, 이 내용이 있겠고요. 산업안전보건법상 가설통 내 설치 및 구조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많이 나왔던 내용이 되겠고요. 콘크리트 치갑 안전기준, 치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것도 많이 나온 내용이 되겠고요. 레윈의 행동법칙, 인간의 행동법칙하고 불안전한 행동. 11번은 제 기본 원인 포엠, 맨머신 미디어 매니지먼트, 안전의 기둥이 되겠습니다. 사요서. 12번 근로자 참여 제도. 13번 연습 곡선, 프랙티스 커브, 러닝 커브, 학습 곡선 효과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13문제 중에 법적인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다. 소방시설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했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허용능력 설계법과 극한강도 설계법, 한계 상태 설계법, 이 세 가지로 해서 비교하는 것도 괜찮은 내용이 되겠고요. 인간의 맨머신 체계, 그리고 중대재해에 대한 작업 중지, 가설 통로에 대한 부분, 시갑에 대한 부분, 레윈의 행동법칙, 불안전한 행동, 포엠, 굴착기까지 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 지하안전평가, 대규모냐, 소규모냐, 이런 부분도 같이 해서 적어주시고 2개, 4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13문제 중에 10개 정도 선택하는 것은 크게 문제는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공부를 좀 하셨던 분이라면 이번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데크 플레이트에 대한 내용이고요. 종류, 시공 순서, 발생 가능 재해 유형, 문제점, 안전대책 기존에 나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2차의 유해 위험 요인하고 예방대책, 단계별 안전점검상도 기존에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 되겠고요. 하이니와 버드의 사후 발생 연쇄성 이론, 그것도 좋은 내용이 되고요. 예측 관리는 무조건 흑막이 설계해서 그려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예측 관리 시 또 고려한 사항이 뭐냐, 이것도 좋은 내용이 되겠고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정기안전 보건교육하고 2차 안전 보건교육 4시간, 정기안전 보건교육, 그리고 2차 안전 보건교육에 대한 교육 내용과 시간, 이것도 뭐 적는 거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안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로 이제 적어주시면 되겠고, fail safe, foolproof, 안전 개선에 대한 그런 내용들로 적어주시면 아주 좋은 내용이 되고요. 그래서 이 교시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뭐 좋은 내용이고, 우리가 쓸 수 있는 6문제 중에 4문제를 컨택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겠다라는 판단이 나옵니다. 특별한 답안을 쓸 수 있었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서 이번 시험을 예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상 사용 기준을 기술하고 개정 내용 개정 사유가 있죠. 항목과 사용 불가 항목 등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관계수급인의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인의 이행할 사항들, 건설 생산성 혁신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스마트 건설 기술은 뭐 계속 나왔던 내용이 되겠고요. 스마트 안전목, 그리고 스마트 안전대, 문제점, 원인, 대책 이런 것들도 같이 생각해 주시면서 적어주시면 아주 좋은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RFID, 유비쿼터스, AI, IoT, IT 이런 부분에 접근해서 적어주시면 좋겠네요. 외부 비계 조립 해체 시 제휴형 비계 종류별 설치 기준, 안전대책 좋고요. 산업안전보건법상 휴게시설이죠. 근로자의 휴게시설 6회배 이상 되느냐, 이런 증서 중에 있어서 냉난방 설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험성 평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사전조사, 위험 요인 파악, 위험성 추정,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 판단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기록 보존하는 그런 내용들로 적어지면 아주 좋겠습니다. 3교시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뭐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내용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6문제 중에 4문제를 선택하는 부분은 전혀 이상이 없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4교시 보겠습니다. 밀폐 공간 작업 시 안전작업 절차, 점검사항, 권리감독자의 안전관리 업무. 최근에 개정된 법에는 미리 하는 것이 아니고 작업 전에 산소 농도 측정한다든지 유해 위험 가스 농도를 측정한다든지 밀폐 공간에 대한 작업 위한 부분이 되겠네요. 두 번째, 건설 안전 심리 중에 긴장 정도와 의식 수진, 그리고 의식과 부주의 행동에 관한 내용, 이런 부분이 나왔고요. 작업 부하의 정의와 작업 부하 평가 방법, 필요, 종류, 원인이 나왔습니다. RMR과 시간관계 그래프나 이런 부분, 필요의 원인 5가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적어주는 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교량공사의 FCM 공법, 시공 순서, 세그멘트 시공 중에 위험 요인 안전대책, 이것도 뭐 나왔던 내용이고요. 해체 공사 중에 일반 사항과 안전 작업 수칙, 이것도 나왔던 내용이 되겠고요. 스틸볼을 사용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인 요인이나 교통 통제나 이런 것들로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이동식 크레인이죠. 크레인을 사용해서 안전 수칙, 운전원의 준수사항, 작업 종료 시 안전 수칙 이런 것들도 뭐 나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이번 시험에는 용어 정의도 그렇고 문제는 없었지만 용어 정의 부분에서 공관을 겪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개정된 내용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주의와 부주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인간 체계, 인간 기계 체계의 분류 이런 부분도 이제 서술형에 나왔던 내용이 되겠고, 그래서 임시 소방시설이나 화재 감시자 배치, 그리고 포엠에 대한 부분, 행동 법칙, 불안전한 행동 이런 부분들이 이제 3, 4교시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시험을 만약에 1교시에 보셨다. 그럼 그 내용들을 가지고 쉬는 시간에 꼭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2, 3, 4교시를 준비할 수 있으면 아주 좋은 결과를 보이지 않았을까,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하안전평가의 종류, 평가 항목, 평가 방법과 승인기관장의 재협의 요청 대상, 이 부분은 이제 법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시행된 그런 내용이 있고요.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사업 종류, 평가 방법이 14조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참고해서 별표에 대한 부분, 별표 1과 별표 1과 2를 보시면 그 내용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어떤 내용, 교육기본법, 공공주택특별법,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언제 협의할 것이냐, 협의 요청 시기, 그래서 인허가에 전해야 할 것이냐, 시행계획 협의 전해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안전, 지하안전 평가의 평가 항목, 평가 항목 및 방법 등이 평가 항목이나 방법 등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입니다. 굴착기를 이용한 인양작업 허용 기준, 안전계수, 사용 농도의 사용 금지나 와이어로프나 폐기 기준, 이런 부분, 서브노트 50번, 진행발을 확인하는 달지, 건설기계 재유형 안전대책, 건설기계 관리 시스템, 이런 부분도 같이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제조사에서 정한 어떤 설명서와 본격 하중을 준수하는 부분, 기반 심화에 우려가 없는 장소, 신호수를 배치한다거나 작업 반경 내에, 회전 반경 내에 출입을 금지하고 허용 하중을 준수하는 설계의 부착기에 대한 내용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착기의 안전조치 기준이나 인양작업 일부 허용하는 부분, 이동식 크레인의 탑승을 일부 허용하는 부분, 피어트의 소화설비 기준 마련, 관리 대상, 유해물질 변경, 이런 내용들이 이제 바뀐 그런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관련 내용이 개정일이 2022년 10월 18일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출입금지 범위에 대한 명확화, 우사경과 후방 영상 표시 장치 설치 확인 의무 부여, 안전띠, 그리고 잠금 장치 체결 의무, 인양 작업 가능한 조건, 안전 수칙 규정, 이런 내용으로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일부 폐기 기준이나 어떤 이런 부분도 적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이외에 항타기, 항발기에 대한 이동식 크레인 기준도 확인해서 공부를 좀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주요 개정 내용들은 이제 정리한 그런 내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굴착기 재해 예방 관련 내용하고요. 고용노동부에서 개정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올렸던 내용들을 좀 참고를 해주셔서 이런 내용들 타워 크레인이나 자연계 건설기에 항타기, 항발기, 밀폐공간, 화재 감시자, 이런 부분도 같이 공부해 두시면 좋겠네요. 건설기술진흥법상 가설 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해야 받아야 하는 가설 구조물과 관계 전문가의 요건, 이 부분은 이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의 101조 2항을 좀 보시면 가설 구조물의 구조적인 안전성 확인하는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높이 31m 이상인 비계나 브래킷이나 거푸짐이나 동발이 5m 이상, 이런 부분들 체크해 주시고요. 2m 이상의 흑막이 집어공, 동력을 이용하는 가설 구조물,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구조, 건축구조,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건설기계 직무 범위에 있는 기술사분들, 이런 분들이 이 관계 전문가의 요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101조 2항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건설공사 임시 소방시설 화재 감시자의 배치 기준과 업무 128회 13번 문제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임시 소방시설의 종류는 소화기가 있고 간이 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 피난 유도선이 있고 설치 대상에 대한 부분, 그리고 면제 기준, 이런 것들도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소방시설법 12조 1항하고 15조 5항 참고해 주시고 38조 안전조치, 안전보건 기준 규칙 241조 2항의 화재 감시자에 대한 내용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업
반경 11m 이내의 건물 구조의 자체나 내부, 11m 이내의 바닥 하부의 가연성 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서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가연성 물질이 금속으로 제작된 칸막이 벽이나 이런 부분에 접해 있을 때 열전도나 열 복사에 의해서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허용능력 설계법과 극한 강도 설계법을 비교하고 이 내용에 대한 설계 하중이나 재료 특성, 안전 확보 기준, 이런 부분을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평형 철근비, 과다 고속 철근비나 한계 상태 설계법, 신뢰도 지수, 이거는 기존에 나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좀 확인해 주시고요. 서브노트 51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허용능력 설계법, 예상되는 실제 하중이 적용됐을 때 탄성 범위 내에서 있도록 재료의 안전율을 적용하는 탄성 설계법이다라는 내용하고, 극한 강도 설계법은 확률의 개념이 도입됐다. 재료가 파괴될 때까지 최대 능력을 설계에 반영하게 되고 강도 저감 계수를 사용하게 된다. 이런 내용들 하중 계수가 있고요. 강도 저감 계수, 그리고 한계 상태 설계법에 대한 부분, 그래서 극한 강도 설계법이 배치인이 일부된 그런 하중 안전 계수나 확률론적인 부분을 접근할 수 있는 설계법이다. 이런 것들로 같이 적어주시면 좋겠네요. 문제 51번에 신뢰도 지수에 대한 내용들 적었던 이런 내용들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6번 되겠습니다. 인간의 통제 정도에 따른 인간 기계 체계의 분류, 자동체계, 반자동체계, 자동체계가 되었고요. 결론적인 부분은 이 부분으로 인간의 신체 힘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반자동 기계와 체계하고, 자동체계는 인간의 역할과 감시 프로그램, 정비 유지,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키워드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시스템 안전 설계 기법, 구상, 사양, 설정, 설계, 제작, 조업, 구사설제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적어주시고, fail-safe, foolproof, 안전계수, 휴먼 에러, 안전기계 실수, 사고방지, 2중, 3중, 통제, 인간과 기계의 신뢰성 요인 비교, 유의력, 인장 수준, 의식 수준, 경험 연수, 지식 수준, 기술 수준, 이런 부분들, 고장률의 수명 주기, 예실 기능 작동 방법, 불완전한 행동, 동작 경제 3원칙, 이런 부분도 같이 적어주시고, 포임에 대한 안전기능 4원칙 같이 적어주시고, 주의와 부지, 인간의 행동 법칙의 공식 적용, 이런 부분들 서브노트 10번, 20번, 53번 적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우수한 기능, 자극 감지냐, 기계가 우수한 기능, 경량적, 장기간 중량 작업, 이런 것들 반복 작업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적어주시고요. 불안전한 행동의 배후 요인들, 이런 것들로 적어주시고, 사고 발생 3요인, 방지 대책, 이런 것들도 같이 현장에서 적용한 안전대책도 적어주시면 좋겠네요. 다음은 7번입니다. 산안법상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작업 중지사항, 산안법 54조 참고하시고요. 서브노트는 45번, 243번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산안법에 대한 내용, 그래서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와 작업 중지 조치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져 있고요. 산안법과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주시는 것도 좋겠고요. 중대 건설 사고와 중대재해를 구별하는 그런 내용도 좋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가설 통로의 설치 및 구조 기준, 서브노트 16번, 건항기 서브노트 16번을 보시면 가설 통로 종류하고 경사로의 미끄럼막이 등 이런 내용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경사도와 폭에 따른 내용, 미끄럼막이 간격, 가설 통로 설치 시 유의사항, 이런 것도 적어주시면 좋겠네요. 다음 9번입니다. 콘크리트 층압 산정 기준, 층압에 영향을 주는 요인, 서브노트 4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거푸집 설계용 콘크리트 층압에 대한 부분, 타설 속도와 타설 높이에 따라서 그 산정하는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콘크리트 층압이라 한다면, 콘크리트 층압이란 콘크리트가 유동하는 동안 중량의 유치압이다. 수직재 거푸집에 작용하는 압력이고요. 층압은 콘크리트 윗면에서 거리와 단위 용적 중량의
곱으로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타설 시작하는 부분, 콘크리트 헤드, 타설 중, 타설 후, 종료에 따른 내용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또 층압에 영향을 주는 요소, 부집 수평 단면이나 온도, 습도, 타설 속도, 낙하고 이런 부분을 적어주시고요. 층압에 대한 층압 측정법 같이 적어주시면 좋은 답안이 되겠네요. 10번입니다. 여인의 행동 법칙과 불완전한 행동. 이 부분의 키워드는 동경작 경제 3원칙이나 재발생 메커니즘. 서브노트 10번. 간결화 욕망의 지배적 시기. 160번. 개인적 결함. 172번. 휴먼 에러 예방의 일반 원칙 등. 86번. 정신상태 불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요인 189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휴먼 에러의 일반 원칙. 휴먼 에러. 인간의 심리적, 물리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고, 휴먼 에러는 계획 단계부터 설계, 시공, 유지, 관리 단계까지를 말하고, 자, 행동 법칙, 요 공식, 행동 습관, 함수 관계, 인적, 환경 요인들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휴먼 에러의 분류, 행동 과정, 심리적, 원인 정도, 심리적인 요인하고 물리적인 요인으로 나눠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휴먼 에러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들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겠네요. 불완전한 행동의 배후 요인은 똑같이 이렇게 인적, 심리적, 생적 요인하고 외적인 포엠에 대한 내용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1번입니다. 제 기본 원인, 포엠, 맨머신 미디어 매니지먼트, 안전의 사기 등 서브노트 10번을 참고해 주시고요. 재발생 메커니즘, 안전관리 활동 결함, 포엠 부족할 때 근본 원인과 기본 원인이 있고 간접 원인이 있고요. 불완전한 상태, 불완전한 행동이 직접 원인이 되겠고요. 이것을 통해서 사고와 재해로 이어진다. 맨머신 미디어 매니지먼트 적어주시고요. 이 표를 그려주시면 아주 좋은 내용이 되겠죠. 하이니의 사고 발생 연쇄성 이론도 나왔고요. 버디의 발생 이론 이런 것들도 같이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유전적 요인, 사회적인 결함, 개인적 결함 이런 부분이 이제 간접적인 원인이 되겠고, 불완전한 상태, 행동은 적인 원인이다. 그래서 사고, 재해로 이어진다. 하이니의 연쇄성 이론. 불완전한 행동의 배후 요인에 대한 내용을 다시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12번 근로자 참여 제도입니다. 근로자 참여법, 노사 협의회의 내용으로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협의회 의장을 두고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에 각 일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고요. 부사 쌍방의 회의 결과 이런 것들은 간사 한 명을 두고요.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임시회의도 개최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법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3번 연습 곡선 및 활용 효과입니다. 연습 곡선은 러닝 커브, 학습 곡선, 정의는 습득한 지식이나 숙달된 상태를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 연습량마다 특정의 행동적 측면을 도표로 나타낸 것이 되겠습니다. 효과에 대한 부분, 곡선으로 표현된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처럼 A곡선에 대한 부분은 연습 초에 동기부침이 높았거나 과제가 쉬울 때 상승하는 곡선으로 나타내게 되겠고요. 이는 또 그와 반대로 하향 곡선으로 나타내고, 다시 또 C 같은 경우는 다시 연습을 계속해 나가면 이렇게 C와 같이 될 수가 있다. 상승 곡선으로. 그래서 어떤 가로축은 시간이나 그런 부분, 세로축에 대해서는 학습 속도나 학습량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학습 곡선에 대한 부분을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과 또 연관해서 적어주시면 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에빙하우스 망각곡선의 이런 부분들은 안전교육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안전교육 4단계 8원칙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도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도제적과 도입제 시 적용 확인. 8원칙은요. 행동시 반환 인호기, 상대방 입장에서 동기유발 쉬운 내용부터 반복적으로 하나에 한 번씩 인상 강화, 어감 활용, 기능적 이해 이런 내용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29회 건설안전기술사의 소견을 말씀드리면 용어 정의의 부분이 다소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법에 대한 개정과 어떤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잘 이해하고 연습을 많이 하셨었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서술형도 6문제 중에 4문제를 고르는 문제,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29회 시험에서 준비를 하셨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1번에서 13번 용어 정의 설명드렸던 부분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